네, 반갑습니다. 오픈서베이 박근한 팀장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5시가 지나가고 있어서 또 이제 많은 분들도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의 내용은 사실 정말 라이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30분 정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개념인 D2C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D2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브랜드가 중간 유통 채널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오늘 주로 나올 키워드인 자사몰, 브랜드 직영 앱 등이 있겠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의 D2C 시장 규모를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4년에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D2C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들이 주목하는 핵심 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사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자사몰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식품업계 중심으로 자사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언론 기사의 제목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식품업계 중심으로 자사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자체 배송망 구축까지 하면서 경쟁력을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이 자사몰에 대한 투자가 식품업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러 산업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몰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한 번 팔고 이제 끝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고객과 계속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하면서 반복 구매를 일으켜야 되고 좋은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충성도 더 나아가서는 추천까지 연결되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브랜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자사몰이고 지금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렸지만 뒤에 장표들도 다 이 키워드랑 연결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객들도 자사몰을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고객들은 왜 우리 채널에서 구매를 했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 오픈서베이가 데이터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자사몰에 이유가 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2025년 저희 오픈서베이 온라인 쇼핑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이걸 보시면 자사몰에서 구매한 품목과 그 품목을 구매한 이유를 물어보면 카테고리별로 이유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의류 잡화의 경우에는 다른 쇼핑몰에 없는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하고 화장품 향수는 이벤트 프로모션 혜택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식품 식료품은 가격이 저렴해서 건강 의료용품은 제품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소비자들이 자사몰에서 구매한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사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사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채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자사몰에 리서치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라는 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자사몰의 이 3가지 특성, 소통, 데이터, 그 다음에 경험, 이 키워드를 리서치와 결합을 하게 되면 단순한 메시지도 로그도 이벤트도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 키워드별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사몰은 사실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푸시나 알림이나 배너나 팝업이나 쿠폰 등 브랜드가 말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풍부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시죠?
뭐 CRM 팀이라고 하시면 직접 이 메시지를 발송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소비자이시기 때문에 자사몰이나 앱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브랜드가 고객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걸고 하는데, 보시면 쿠폰이 마감된다라든지 아니면 소멸되는 혜택을 사용하셔라,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브랜드가 보내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브랜드가 하고 싶은 말 또는 해야 하는 말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겠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이건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일방향적인 메시지 전달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정말 이 자사몰에 있는 고객들도 내가 브랜드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낄까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이런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관심, 수동성, 이탈이라는 키워드인데, 아까처럼 이제 브랜드만 말을 걸고 그 메시지가 고객한테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으면 고객은 내가 던지는 메시지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무관심해지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관심하고 너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지표 중에 하나인 리텐션이 되지 않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사몰이 정말 우리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리뷰 상품 후기나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나 실시간 채팅, 챗봇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수동적인 반응 수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메시지에 공감을 하는지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여기서 이제 리서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리서치의 특징을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한 5초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채널과 비교했을 때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추정을 몇 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을 걸 수 있다입니다. 아까 채널과 다르게 브랜드가 설문을 통해서 고객한테 직접 말을 걸 수 있죠. 네, 오늘 제품 구매 경험 어땠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메시지 던졌던 프로모션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을 걸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브랜드가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디드 컨버세이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한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말해봐라고 하면 이제 주제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 사실은 둘 다 혼선이 생기거든요. 근데 1:1 대화는 그나마 나은데 자사몰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고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구조화된 대화의 방식이 필요한데 리서치가 이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가이디드 컨버세이션, 구조화된 대화의 내용을 이 브랜드가 수천 명, 수만 명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소통의 방식에서도 설문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장표인데 제가 이 이미지를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제 머리에 담아두고 가시면 좋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말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들이 소비자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의 브랜드, 나의 채널과 고객이 되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이제 아까 저희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 서베이도 패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패널이 어떻게 보면 자사몰의 고객인 거죠.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설문에 끝까지 응답을 하고 계속적으로 활성 유저가 유지가 되어야 하면 저희도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이랑 2024년에 걸쳐서 이 패널들을 리텐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2023년 6월 캠페인과 2024년 1월 캠페인의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네, 대상자 수 다른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메인은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이 리텐션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패널한테 어떤 정보를 줬냐면 그동안 사용한 내역과 적립 내역 같은 걸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패널이 적립 내역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앱으로 이동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또는 앱을 삭제한 경우에는 앱 설치 링크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2024년에는 저희가 설문이라는 수단을 썼어요. 그래서 고객과 대화하듯이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그만큼의 보상이 지워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당연히 네, 오른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앱 활성 전환율을 보면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정보만 전달했을 때와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니? 너는 왜 이 오베이 앱에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훨씬 더 앱 활성 전환율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 파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잘 보이시죠? 양방향 소통이 인게이지먼트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 고객 둘 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리서치가 가장 쉬운 수단이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소통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시나요? 네, 상대방을 이해해야겠죠. 내가 이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미 자사몰에는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어요. 익숙하신 데이터 아시겠죠? 뭐 구매 이력이라든지 방문 로그, 이탈 정보, 아까 이제 고객 사례에서 발표했던 스타벅스, 무신사, 소카도 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처음 시작해요. 이 고객이 왜 여기서 이탈했지? 왜 이 페이지에 30초 정도 머물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브랜드들이. 그랬을 때 이런 구매 내역이나 로그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 온 파이어에서도 공유했던 내용인데 사용자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이고 행동 거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처음 이해하는 단계를 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추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서 30초를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리서치가 결합이 되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현상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리서치 데이터, 즉 제로 파티 데이터는 이유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현상과 이유가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실 필요가 적어지거나 없어지겠죠.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NPS 장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상만 알면 그래서 so what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라고 되지만 이 현상에 대한 데이터와 리서치 데이터가 같이 붙는 순간 고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아까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추론한 내용이에요. A 제품을 우리 몰에서 구매를 안 했다, 어떤 사용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추론하실 수 있겠죠. 아마도 가격 때문일 거다, 아니면 UX가 별로였을 거다, 아니면 제품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다. 요거는 추론이에요.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결제 과정이 복잡해서 포기를 했다거나 배송비가 생각보다 높았다거나 아니면 제품의 이름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신뢰가 안 갔다거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로 파티 데이터를 수집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 아까 고객 사례 세 곳도 다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왼쪽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고 오른쪽이 리서치로 수집한 데이터예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는 이런 게 들어가겠죠.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응답자를 식별하는 값과 이 사람의 회원 등급,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입한 채널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른쪽에는 리서치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C셋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패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태도도 당연히 리서치로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데이터이고, 키바잉 팩터, NPS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내가 이 유저 1이라고 하는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데이터 스페이스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임베디드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물음표까지가 이제 응답 링크입니다.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응답 링크고, 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 뒤에 밸류 값들을 이제 우리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치환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UID라고 하는 밸류 1 값은 뭐 유저를 식별하는 값을 참조하신다거나, 아니면 젠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있는 이 사용자의 성별,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회원 등급.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설문을 보낼 때 같이 결합을 해서 보내면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유저 식별 값은 고유 값이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쌓이고, 오른쪽에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들은 저희 대시보드에 객관식 형태로 쌓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객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결론입니다. 리서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액션으로 연결해주는 촉매제라고 명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현상이라고 하면 리서치 데이터는 이유, 의도, 감정에 대한 이해이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개선 기회를 발굴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자사몰에서 할 수 있는 리서치의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리서치로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고객, 제품 브랜드,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사몰에 신규 사용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의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기혼 여부라든지 우리 카테고리에 대한 태도라든지 너가 이 카테고리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바잉 팩터들을 물어보고 이거를 CDP와 같은 시스템에 저장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설문을 보낼 때 기혼자한테 보내야겠구나라고 이제 타겟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CDP 안에서. 그 다음에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이유 또는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존 제품을 대체하고 신제품을 낼 건데 이걸 정말 스위칭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자사몰 경험에 대해서 아까 이제 꾹 전이를 이제 보셨는데, 우리 자사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측정해야 되는 경험들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사몰 내 고객 경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기로 했고 내가 데이터로 고객을 이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뭘 하실 건가요? 자사몰은 사실은 브랜드의 정체성 철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고 싶은 경험들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겠죠. 뭐 신제품 사전 체험 모집 같은 거를 자사몰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업데이트 예정 화면 기능 평가, 그다음에 네이밍 투표 같은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사몰이 회원 수가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고객과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가는 경험 설계를 작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했다면 그 고객이 우리 몰에서 구매했던 이유라든지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을 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다, 우리 브랜드만의 라는 걸 설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고리가 되겠죠. 고객은 이런 설계된 경험에 참여를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자사몰 경험은 단순한 그 거래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내가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했다면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추천을 하고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LTV가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리서치가 나오죠. 리서치가 가장 쉬운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설계할 때 이 고객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실 수 있겠죠. 나 이번에 뭐 검색 필터 기능을 바꿀 건데 고객들이 검색 필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라는 걸 아셔야만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을 경험에 참여시킬 때도 설문이 쓰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제품 이름을 투표하거나 패키지 디자인을 선택하게 하는 등 고객들한테 직접 너의 의견을 남겨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 후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는 형태에서도 설문이 쓰일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데이터5에서 발표했던 유한 킴벌리 사례입니다. 유한 킴벌리가 정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소통, 데이터, 참여, 경험, 이거를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맘큐라고 하는 앱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유한 킴벌리가 추구하는 거는 얘가 그냥 단순한 브랜드 몰을 넘어서 고객 참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이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장표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미지가. 유한 킴벌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제품 정보를 주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걸 넘어서, 네, 이 고객이 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을 하고, 그게 브랜드의 만족도와 충성도로 이어지는 요 선순환 고리를 지금도 그리고 있고 잘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앱에서도, 맘큐 앱에서도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베이들을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 앱에서 참여가 어려운 고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도 고객들한테 이런 식의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한 킴벌리가 정말 잘하고 계신 거는 브랜드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설문에 담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 안에 종료 페이지에 브랜드가 소개해주고 싶은 링크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이 어떤 설문을 하고 나서 뭐 설문 종료를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신제품의 구매 페이지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고객들과 계속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쌓아 나가는 거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회사를 밝힐 수 없어서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프로모션 노출, 제품 피드백 수집, 전략 리서치 수행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여드리면, 네, 이 회사는 프로모션에 진심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5문항짜리 설문을 보냅니다.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뭐 이용할 의향이 있어?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물론 그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건 이 설문에 프로모션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유한 킴벌리 사례처럼 설문 종료 페이지에 이 프로모션 페이지 링크를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을 하고 나서 받는 포인트로 이 프로모션에서 다시 한번 구매가 일어나는 선순환 비즈니스 순환 구조를 그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 설계, 경험 피드백 수집을 위한 제품 피드백 수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사용자들한테 이 카테고리 시장 전체에 대한 평가도 왔습니다. 우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포함해서 브랜드 인덱스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아까 무신사 사례도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객들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은 사실 그 화면은 아니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고객들이 설문을 하고 나서 받는 리워드의 평균 사용률이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설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여기 와서 구매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순환고리도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리서치는 결국에는 경험 설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다라고 해서 브랜드 정체성을 담고 고객 피드백과 아이디어가 수집이 되면 결국엔 그게 참여형 고객 경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업이 일회성이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키노트에서도 그랬고 고객 사례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사모를 만들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년 전에 만들어 온 자사모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10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도 한 달 단위로 바뀌는데 소비자는 얼마나 빨리 바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리서치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 꾸준히 한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고객과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성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용, 무형자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고객과 인게이지먼트를 형성하시고 브랜드 충성도와 로열티를 높여 나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성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